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입니다. 사실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거취 문제를 언급한 의원들은 많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 지도부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말한 중진 의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 대표 퇴진 요구의 최전선엔 한동훈 의원이 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 국힘 투톱 당대표와 신임 원내대표 간에 치열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재선거 문제를 두고서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전면 재선거 소청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의 어떤 공감이나 교감 없이 장동혁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장 대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정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위한 소청 아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미친 영향을 심사하자는 거다. 라며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도 입장이 다른 건 명백합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겼는데 우리가 소청에 포함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최 의원들의 의견은 이건 원칙의 문제이고 국민의 참정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당선됐느냐 아니면 낙선했느냐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의 사퇴론이 거의 자판기 수준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꿀 건지 그렇게 바꾸려면 어떤 지도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누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내쫓고 나가라고 해라 라고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강하게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혀 다릅니다. 투표 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계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어떤 분이 지켜봐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누가 보아도 자리 보존용, 다시 말해서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소청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들의 참정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특정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이 책임 없이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너무도 속보이게 그냥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쓰고 있다 싶은 것이잖아요. 그건 나쁜 정치입니다. 오히려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나온다? 일종의 선동 같은 거죠. 정정식 대표의 말은 소청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고 그런데 당대표나 대변인 말은 전면 재선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대단히 혼란을 주는 방식이었고 준비 안 된 얘기였다. 정리하자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그걸 넘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원들과 교감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자리 보존용 재선거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현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잘 정리했어요, 제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자,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의원님, 오늘 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질문하셨어요? 지금 그 질문할 때요, 지금? 급기야
기자에게도 나무랍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소청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소청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공직선거법의 219조에 지방선거, 총선이나 대선은 말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소청 제기하지 않으면 그 소송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청을 냈는데 그런데 이 소청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당연히 기각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국 재선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지역구에서 모든 그 광역 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다 소청을 제기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9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송도 못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청 기간이 오늘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14일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말은 전국 재선거라고 하면서 왜 행동은 9개만 재선거를 갖다 하려고 하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24조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정말로 선거 관리를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 판결 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내가 당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문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효 판결 내려줘가지고 재선거 한번 합시다. 이랬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아니 당선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제3자가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렇게 하면요. 선거 결과에 영향 여부를 떠나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소송에 이익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제가 오히려 봤을 지금 때는. 장동혁 지도부가 내린 이 선택이 이 선관위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제 생각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야 뭐 일개 변호사지만 장동혁 대표는 부장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장 대표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그 선고 무효 소송은 이게 그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을 해버리면 그럼 장동혁 대표는 이제 무효 판결 기각 판결 나왔으니까 끝났네요. 그럼 이제 우리 더 이상 대여 투쟁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런데 뭐 소총 내면서 이거 내부에서 원내대표 이야기 다루고 당대표 이야기 다루고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러면은 다시 장동혁 대표는요 법원으로 돌아가세요. 법원 돌아가가지고 부장판사 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법적으로 해석이나 해야지. 지금 정치력 발휘해야 될 그 이 시점에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러면서 왜 자기를 갖다 내쫓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동혁 대표 물러난다라고 한 게 본인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1년 전에 본인이 지방선거 참패하면 나갔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뭐 선임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하고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할 문제이고 본인은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고 상식적으로 좀 처신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의 강한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리 보전용 이다, 나쁜 정치다, 물러나라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선자도 가만히 있고 낙선자도 가만히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무슨 권리로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그냥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선거를 하게 되려면은 투표에 이제 당락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저 송파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2,000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후보 차이가 6만 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가도 져요. 근데 지금 장동현 대표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굳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명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대법원 가서 판결 받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까지는 당대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런 전국 재선거 주장하는 것이 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한데도 뭐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냥 속셈이 너무 뻔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 나쁜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오후에 뭐 의총도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장동혁 대표 사퇴시킬 뭐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런 주장이 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참 지금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분들께서 문제가 된 지역 등등을 재선거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주장이고 그 논의도 충분히 우리 사회가 따져보고 검토해야 할 논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당 내에서의 어떤 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논평들을 여쭙고 있는데요. 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 대표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게 해명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장 재선거를 위한 소청 아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해명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세훈 시장, 지도부의 통일된 의견 아니면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 사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으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꾸 싸움 치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앞에 가장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선출된 정정식 원내대표가 여의도 정계 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두루두루 합리적인 인물이다라는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인물인데 당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문제는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정정식 원내대표가 잡았잖아요. 그럼 의원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선거 패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에 소청을 한 것과 관련된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은 장 대표 거취 문제잖아요. 곽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선거 소청하고 이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선거 소청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게 법률자문위원장 맡고 있는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선거 소청이라는 걸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선거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선거 무효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듯이 처음에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했던 곳이 14곳이라고 했다가 50곳, 91곳으로 이틀 만에 그렇게 확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발표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향후에 국정조사를 거치거나 하면 그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투개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더 확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소송을 안 해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아무리 밝혀져도 재선거를 하거나 선거 무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할 방침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소청을 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주장하는 전국제 선거에 대한 의원들 사이에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의총에서 본격적인 거취 문제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법적으로 보면은 선거 소청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 분명히 설명을 네. 드리고요. 다만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사퇴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뭐 한동훈 의원을 당 대표 시키자거나 뭐 오세훈 시장 쪽을 뭐 당내로 진입시키자거나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지방선거가 우리 당이 진 것은 분명한데 그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오히려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대표와 친한 분들 중에서도 친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쯤
새로운 지도부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 네.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진의 권영세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등도 예, 예. 장 지도부 거취 표명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당에서 전국적인 단위의 지방 선거가 끝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론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네. 그에 대해서 조금 뭐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의총에서 무슨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지금 뭐 이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대응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지도부 책임론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에서. 예. 네, 그렇게 보이네요. 당 분위기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누구와의 친소를 떠나서 개파를 떠나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는 앞으로 더 나올 거다라는 의견을 곽택 의원이 당 분위기로 또 전해주셨네요.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전 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고 골든타임이에요. 일부러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연개소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양만춘을 안시상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주영 의원님, 뭐 이 당 저 당 다 당대표의 사퇴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장 대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퇴는 임기 하자부터 한 다음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전국 재선거 이 문제, 부정선거 문제, 뭐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책임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절윤하지 않고 윤허개인과 부정선거 쪽으로 이렇게 그 노선을 계속 바꾸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다 잊혀지고 지금 다시 뭐 새로운 그 뭐 선거 책임론 이런 거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 식물 대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권파나 또는 그 소장파나 또는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뭐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를 본다고 하면 그 이면에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실 친윤이고 당권파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55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고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의 공천이 중요한데 현재 장동혁 체제에서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한동훈 그 의원을 복당시킨다든지 또는 또 다른 새신파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당대표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언더찐윤의 또 다른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으로 대체는 검토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본인들의 공천과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이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렇게 지금 이 소천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명확히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런 전국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뭐 당권파뿐만 아니라 뭐 그 소장파, 친한계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전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오늘 2시에 의총을 열 것이 아니라 어제 열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제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소청 그 만료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에서 그 원내대표로서 의총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그 개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의 대표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열어서 당론을 결정해 준다든지 해서 당대표가 지금 엇박자 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저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실제로 또 결과는 또 그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그 스탠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결론도 안 나고 사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니까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공당의 대표가 지금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 올라타가지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일단 의원들이 아무리 사퇴를 하라고 해도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행사처럼 사퇴를 주장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일부 의원들이나 뭐 대한과 미래 이런 의원님들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사퇴해라. 무슨 일만 있으면 사퇴해라. 사퇴해라. 저는 그냥 지금의 사퇴는 거의 한기 수준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해왔던 한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얼굴이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분들이 매달 한 번씩 그냥 원래 행사처럼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전할 만큼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선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특히 매번 같은 사람이 반복된 주장을 선거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별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주장해도 나에게는 먹히지 않아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라고 하는 주장도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다 반대하는 건데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당내 의총에서 만약에 총의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면 재선거를 외쳤을 때 우리한테 손해가 나는 건 뭐지? 정말 가능한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유탄이 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내 동지라고 한다면 저간의 사정들을 다 따져보면 사실 전면 재선거는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치적 구호로 지금 저걸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야, 오세훈 시장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무슨 지난번에 실패했던 김옥균 프로젝트를 오세훈 시장에게 적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전면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대선 주자로 앞으로 크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당내에서 꺾어놓겠다. 이런 것에 대한 의지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지도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저변으로 인식을 넓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이 지금 얼마 없고 그나마 윤어게인을 외쳤던 분들,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 이분들이라도 단단하게 좀 모아야 그나마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도 좀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의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버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낼 야당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당권파 지도부들도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지지율 어제 보여드렸던 그 조사입니다. 추이만 봐도 민주당은 하락세, 국민의힘은 상승세고 두 정당의 지지율이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애초에 시간 벌기용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정부 책임론을 갖다가 지금 여권 전체에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반대로 야당 지지자들의 결속이 강력해지다 보니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국민들의 분노가 커서 여권에 대한 분노가 커서 지금 떨어지는 거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어쨌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안 물러나가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금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버티는 그런 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상당 부분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여당이 특별히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선수가 경기를 망쳤다 이렇게 심판이 경기를 망쳤다 이렇게 망쳤다. 네, 지난 지방선거의 평가가 사실은 여러모로 평가할 지점이 있었는데 여야 지도부라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평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심판이 경기를 망쳐버린 상황이 되니까 누가 이 심판 불렀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단기간 내에 회복되느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도 좀 가라앉고 선관위 책임론이 좀 더 도드라지고 처벌받는 사람도 나오고 재발 방지책도 나오고 이래야 이게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장도혁 대표는 그 소위 올림픽공원 시위대에 올라타서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도혁 대표가 이 지지율을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버티는 모양새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장도혁 대표가 사퇴하거나 뭐 밀려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저는 뭐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야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장도혁 대표가 이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좀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거고 나중에는 새로운 인물이 좀 등장을 할 건데 당권파에서 내세울 그 후보로 이진숙 의원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이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요즘에 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 대표는 뭐 자기 당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의 당 전망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아닌가요? 평론할 처지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장도혁 대표가 자꾸 이제 자기 사퇴하는 분들한테 뭐 자판기처럼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맨날 그러겠습니까? 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 심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 나온 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뭐 선전해서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이 어려운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지난 탄핵과 계엄과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사실은 이걸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윤 전 대통령 끌고 갔고 윤핵관 끌고 갔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그 편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당내 전륜 선언에 대해서도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계속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걸 어려운 상황을 뭐 이 상황에서 선전했다?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놔놓고 선전한 거는 지금 후보들이 선전했는데 거기에 지금 한다? 아니 왜 그러면 왜 서울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안 갔어요?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 본인이 안 가서 내가 가고 싶었는데 콕콕 참아서 그 결과로 당선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건가요? 거의 뭐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당내에서 소위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 당권파들이 또 더군다나 영남에 있는 뭐 언더찐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걸 영속시키기 위해서 공천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의 계획을 짠다는 거 저는 이거는 또 국민들을 두 번 배신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대구 선거 보셨잖아요. 대구 선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민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하지도 않고 또 저렇게 자기들이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이제 국민들은 2028년 4월 선거에서 또다시 심판할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진숙, 이제 막 초선 의원이 됐는데 이진숙 의원의 당대표설까지 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